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서로를 알아주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고 서로를 감동시키는 것보다 즐거운 것은 없다. 대저 어찌하여 비슷함을 구하는가? 비슷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진짜는 아닌 것이다. 천하에서 이른바 서로 같은 것을 두고 반드시 꼭 닮았다고 하고 구분하기 어려운 것을 또한 진짜 같다라고 한다. 무릇 진짜 같다고 하고 꼭 닮았다고 말할 때에는 그 말 속에는 이미 가짜라는 의미와 다르다는 뜻이 담겨 있다. 옛 것을 본받는 사람은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문제고 새 것을 만드는 사람은 근본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다. 흰 두루미만 본 자는 까마귀를 처음 보면 비웃고 오리만 본 자는 처음 하계 자태를 보고 위태로이 여긴다. 무릇 사물은 스스로 아무런 괴이함이 없건만 인간 스스로 흠을 잡고 자기가 본 것과 다른 것이 있으면 만물을 다 부정한다. 세상에는 깨끗하다면서 깨끗하지 못한 자도 있고 더럽다면서 더럽지 않은 자도 있다. 학문에는 길이 따로 없다. 모르면 길 가는 사람이라도 붙잡아 묻는 것이 옳고 몸종이라 하더라도 나보다 많이 알면 반드시 배워야 한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 묻기를 꺼린다면 죽을 때까지 편협하고 무식한 틀 안에 자신을 가두는 것과 같다. 일찍 출세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재주와 학문이 넉넉하지 않은데 복잡한 세상 일에 나아가면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법이다. 이 세상의 모든 잘못은 낡은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눈앞의 편안함만 쫓으면서 적당히 임시 변통으로 때우려는 태도 때문이다. 쇠똥구리는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고 용은 쇠똥을 비웃지 않는다. 학문하는 길에는 방법이 따로 없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길을 가는 사람이라도 붙잡고 묻는 것이 옳다. 신분이 낮지만 나보다 글자 하나라도 많이 알면 그에게 배워야 한다. 오직 마음으로써 벗을 사귀며 인격으로 벗을 찾아야만 도덕과 의리를 갖춘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둘 사이를 소원하게 만들 수 없다. 성급한 자가 그 화를 풀고 사나운 자가 그 원망을 풀려면 우는 것보다 빠른 길은 없다. 공부를 하는 목적은 자신의 명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데 있다. 글 안에 담겨 있는 글자 하나하나가 이의 마음을 때림으로써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누구에게 고마워하고 있을 때 거기에는 그 어떤 불화나 반목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남에게 빌린 책에 틀린 글자가 있으면 작은 종이를 붙여 교정해주고 찢어진 종이가 있으면 잘 붙여주고 책을 엮은 실이 끊어졌으면 수선해서 돌려주어야 한다. 남을 아프게 하지도 가렵게 하지도 못하고 구절마다 범범하게 되면 대면에서 우유부단하기만 한다면 이런 글을 대체 어디에 쓰겠는가? 나 자신보다 더 두려운 건 없다. 스스로를 삼가지 못하면 장차 제 스스로 물고 뜯고 망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옛 성인의 말씀 가운데서도 사역을 극복하여 예법으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사악함을 막고 참된 마음을 지닌다고 하였다. 성인께서도 스스로를 두려워하고 삼가한 것이다. 선비가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낯빛이 어두워지고 언어가 곱지 못하게 되며 몸은 갈팡질팡 의지할 때가 없어지고 마음은 두려워져 줄 때가 없어진다. 몸과 짐이나 남을 대하는 일은 얼마나 순리대로 하는지가 중요하다. 재앙이나 복은 그 결과로서 찾아오는 것이다. 부자이면서도 인색하지 않으니 의로운 일이요 남의 어려움을 도와 주어진 일이여 비천한 것을 싫어하고 존귀한 것을 사모하니
정녕 지혜로운 일이다. 착한 마음이 드러나면 반드시 기쁜 안식을 띠게 되고, 악한 마음이 드러나면 반드시 나쁜 안색을 띠게 된다. 친구를 사귐에 있어 서로를 알아주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고, 서로를 감동시키는 것보다 즐거운 것은 없다. 학문이란 별다른 게 아니다.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분명하게 하고 집을 한 채 짓더라도, 제대로 지으며 그릇을 하나 만들더라도 정성스럽게 만들고, 물건을 하나 조사하더라도 식견을 갖추는 일. 이것이 모두 학문의 일부이다. 하늘이 높다고 해도 머리를 아니 숙일 수 없고, 땅이 두텁다 해도 발을 조심스레 내딛지 않을 수 없다. 비록 하늘과 땅은 오래되었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낳고, 비록 해와 달은 오래되었지만 날마다 그 빛은 새롭다. 능히 옛 것을 본받으며 변통할 줄 알고 새 것을 만들 때 법도에 맞는다면 오늘날의 글도 옛 고전처럼 훌륭하게 된다. 선비가 생활이 궁하다고 해서 궁상스럽게 구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요. 출세한 다음 제 몸만 챙기기에 급급해도 여간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재물로 인해 얼굴빛이 변하는 것은 당신들이 도둑들이라는 것이다. 도를 쫓아 사는 사람은 재물로 인해 얼굴빛이 달라지지 않는다. 사람의 두려움은 눈과 귀에서 오는 것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병이 깊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 제1이라고 말하지 말라. 제1이라는 것은 더 나은 것이 없다는 뜻이니,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침울해지고 기운이 빠지기 마련이다. 장사꾼은 벗을 이익으로 사귀며 체면을 차리는 양반은 벗을 아첨으로 사귄다. 노여움은 사랑에서 나오고 정은 책망에서 나온다. 온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권세이고, 너도 나도 추구하는 것은 명성과 이익이다. 세상에는 깨끗하다면서 깨끗하지 못한 자도 있고, 더럽다면서 더럽지 않은 자도 있는 법이다. 선비에게 장기 바둑 음주가 애시당초 어찌 즐거울 수 있겠는가. 복장을 단정히 하고 불을 켜고 정숙하게 앉아 동경스럽게 책상을 대하고, 처음 대하는 책을 볼 때는 묵묵하고 깊이 있게 속독하라. 이 속으로 사귀면 지속되기 어렵고, 아첨으로 사귀면 오래가지 못한다. 나 자신보다 더 두려운 건 없다. 나의 오른쪽 눈은 용이고 왼쪽 눈은 범이다. 혀 밑에는 도끼를 간직했고 굽은 팔은 활처럼 생겼다. 마음을 잘 간직하면 어린아이처럼 착해지지만 까딱 잘못하면 오랑캐가 될 수도 있다. 사람에게는 4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근본이 되는 학문을 갖추기가 어렵고, 둘째, 공정하고 밝은 안목을 갖추는 게 어려우며, 셋째, 자료를 종합하는 역량을 갖추기가 어렵고, 넷째, 분명하고 명쾌한 판단력을 갖추는 게 어렵다. 오직 마음으로써 벗을 사귀며 인격으로 벗을 찾아야만 도덕과 의리가 갖춘 벗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둘 사이를 소원하게 만들 수 없다. 벗을 사귐에 있어서는 서로를 알아주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은 없고, 서로를 감동시키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은 없다. 간을 토할 듯, 쓸개를 녹일 듯 서로 손을 잡고 속마음까지 드러내 보이는 것이 믿을 만한 친구이다. 착한 마음이 드러나면 반드시 기쁜 안색을 띠게 되고, 악한 마음이 드러나면 반드시 나쁜 안색을 띠게 된다. 부처님의 밝은 눈으로 보면 온 세상이 모두 평등하다. 마음이 깊고 넓은 사람은 보고 듣는 것에 따라 마음이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성급한 자가 그 화를 풀고 사나운 자가 그 원망을 풀려면
무릇 우는 것보다 빠른 길은 없다. 비록 하늘과 땅은 오래되었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낳고, 비록 해와 달은 오래되었지만 날마다 그 빛은 새롭다. 노여움은 사랑에서 나오고 정은 책망에서 한다. 재물로 인해 얼굴빛이 변하는 것은 도둑들이고, 도를 쫓아 사는 사람은 재물로 인해 얼굴빛이 달라지지 않는다. 온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권세이고, 너도 나도 추구하는 것은 명성과 이익이다. 글이란 뜻을 드러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붓을 쥐고서 갑자기 옛말을 생각하거나 경전에 나온 그럴듯한 말을 억지로 연결시켜서 근엄하고 엄숙하게 꾸미는 사람은 화가를 불러서 초상화를 그리게 할 때 용모를 싹 고치고서 나서는 이와 다를 바가 없다. 평소와 달리 시선을 아예 움직이지도 않고 주름살 하나 없이 편 옷을 입고 있다면 아무리 훌륭한 화가라도 그 이의 참모습을 그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글을 짓는 일 또한 마찬가지이다. 많이 읽으려 하지도 말고 빨리 읽으려 하지도 말라. 읽을 양을 정하고 횟수를 잡아 날마다 읽으면 그만이다. 그러면 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글자의 음과 뜻에 익숙해져 자연스럽게 외우게 된다. 그런 후 그 다음을 생각하라. 나는 기억력이 좋지 못하다. 책을 읽다가 덮으면 곧바로 잊어버린다. 한 글자도 머릿속에 남아있지를 않지만, 그러나 제목을 정해놓고 글을 구상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읽은 내용이 하나둘 떠오르다가 강물처럼 쏟아져 흐른다. 공부란 별게 아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집 한 채를 짓더라도, 제대로 지으며 그릇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며 물건을 살피더라도, 제대로 살피는 것, 이것이 다 공부이다.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서로를 알아주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고, 서로를 감동시키는 것보다 즐거운 것은 없다. 대저 어찌하여 비슷함을 구하는가? 비슷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진짜는 아닌 것이다. 천하에서 이른바 서로 같은 것을 두고 반드시 꼭 닮았다고 하고, 구분하기 어려운 것을 또한 진짜 같다라고 한다. 무릇 진짜 같다고 하고 꼭 닮았다고 말할 때에는 그 말 속에는 이미 가짜라는 의미와 다르다는 뜻이 담겨 있다. 옛것을 본받는 사람은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문제고, 새 것을 만드는 사람은 근본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다. 흰 두루미만 본 자는 까마귀를 처음 보면 비웃고, 오리만 본 자는 처음 하계 자태를 보고 위태로이 여긴다. 무릇 사물은 스스로 아무런 괴이함이 없건만 인간 스스로 흠을 잡고 자기가 본 것과 다른 것이 있으면 만물을 다 부정한다. 세상에는 깨끗하다면서 깨끗하지 못한 자도 있고, 더럽다면서 더럽지 않은 자도 있다. 학문에는 길이 따로 없다. 모르면 길 가는 사람이라도 붙잡아 묻는 것이 옳고, 몸종이라 하더라도 나보다 많이 알면 반드시 배워야 한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 묻기를 꺼린다면 죽을 때까지 편협하고 무식한 틀 안에 자신을 가두는 것과 같다. 일찍 출세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재주와 학문이 넉넉하지 않은데 복잡한 세상 일에 나아가면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법이다. 이 세상의 모든 잘못은 낡은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눈앞의 편안함만 쫓으면서 적당히 임시 변통으로 때우려는 태도 때문이다. 쇠똥구리는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고 용은 쇠똥을 비웃지 않는다. 학문하는 길에는 방법이 따로 없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길을 가는 사람이라도 붙잡고 묻는 것이 옳다. 신분이 낮지만 나보다 글자 하나라도 많이 알면 그에게 배워야 한다. 오직 마음으로써 벗을 사귀며
인격으로 벗을 찾아야만 도덕과 의리를 갖춘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둘 사이를 소원하게 만들 수 없다. 성급한 자가 그 화를 풀고 사나운 자가 그 원망을 풀려면 우는 것보다 빠른 길은 없다. 공부를 하는 목적은 자신의 명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데 있다. 글 안에 담겨 있는 글자 하나하나가 이의 마음을 때림으로써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누구에게 고마워하고 있을 때 거기에는 그 어떤 불화나 반목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남에게 빌린 책에 틀린 글자가 있으면 작은 종이를 붙여 교정해주고, 찢어진 종이가 있으면 잘 붙여주고, 책을 엮은 실이 끊어졌으면 수선해서 돌려주어야 한다. 남을 아프게 하지도 가렵게 하지도 못하고 구절마다 범범하게 되면 대면에서 우유부단하기만 한다면 이런 글을 대체 어디에 쓰겠는가? 나 자신보다 더 두려운 건 없다. 스스로를 삼가지 못하면 장차 제 스스로 물고 뜯고 망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옛 성인의 말씀 가운데서도 사역을 극복하여 예법으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사악함을 막고 참된 마음을 지닌다고 하였다. 성인께서도 스스로를 두려워하고 삼가한 것이다. 선비가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낯빛이 어두워지고 언어가 곱지 못하게 되며 몸은 갈팡질팡 의지할 때가 없어지고 마음은 두려워져 줄 때가 없어진다. 몸과 짐이나 남을 대하는 일은 얼마나 순리대로 하는지가 중요하다. 재앙이나 복은 그 결과로서 찾아오는 것이다. 부자이면서도 인색하지 않으니 의로운 일이요 남의 어려움을 도와 주어진 일이여 비천한 것을 싫어하고 존귀한 것을 사모하니 정녕 지혜로운 일이다. 착한 마음이 드러나면 반드시 기쁜 안식을 띠게 되고 악한 마음이 드러나면 반드시 나쁜 안색을 띠게 된다. 친구를 사귐에 있어 서로를 알아주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고 서로를 감동시키는 것보다 즐거운 것은 없다. 학문이란 별다른 게 아니다.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분명하게 하고 집을 한 채 짓더라도 제대로 지으며 그릇을 하나 만들더라도 정성스럽게 만들고 물건을 하나 조사하더라도 식견을 갖추는 일. 이것이 모두 학문의 일부이다. 하늘이 높다고 해도 머리를 아니 숙일 수 없고 땅이 두텁다 해도 발을 조심스레 내딛지 않을 수 없다. 비록 하늘과 땅은 오래되었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낳고 비록 해와 달은 오래되었지만 날마다 그 빛은 새롭다. 능히 옛 것을 본받으며 변통할 줄 알고 새 것을 만들 때 법도에 맞는다면 오늘날의 글도 옛 고전처럼 훌륭하게 된다. 선비가 생활이 궁하다고 해서 궁상스럽게 구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요. 출세한 다음 제 몸만 챙기기에 급급해도 여간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재물로 인해 얼굴빛이 변하는 것은 당신들이 도둑들이라는 것이다. 도를 쫓아 사는 사람은 재물로 인해 얼굴빛이 달라지지 않는다. 사람의 두려움은 눈과 귀에서 오는 것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병이 깊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 제1이라고 말하지 말라. 제1이라는 것은 더 나은 것이 없다는 뜻이니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침울해지고 기운이 빠지기 마련이다. 장사꾼은 벗을 이익으로 사귀며 체면을 차리는 양반은 벗을 아첨으로 사귄다. 노여움은 사랑에서 나오고 정은 책망에서 나온다. 온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권세이고 너도 나도 추구하는 것은 명성과 이익이다. 세상에는 깨끗하다면서
깨끗하지 못한 자도 있고 더럽다면서 더럽지 않은 자도 있는 법이다. 선비에게 장기 바둑 음주가 애시당초 어찌 즐거울 수 있겠는가. 복장을 단정히 하고 불을 켜고 정숙하게 앉아 동경스럽게 책상을 대하고 처음 대하는 책을 볼 때는 묵묵하고 깊이 있게 속독하라. 이 속으로 사귀면 지속되기 어렵고 아첨으로 사귀면 오래가지 못한다. 나 자신보다 더 두려운 건 없다. 나의 오른쪽 눈은 용이고 왼쪽 눈은 범이다. 혀 밑에는 도끼를 간직했고 굽은 팔은 활처럼 생겼다. 마음을 잘 간직하면 어린아이처럼 착해지지만 까딱 잘못하면 오랑캐가 될 수도 있다. 사람에게는 4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근본이 되는 학문을 갖추기가 어렵고, 둘째, 공정하고 밝은 안목을 갖추는 게 어려우며, 셋째, 자료를 종합하는 역량을 갖추기가 어렵고, 넷째, 분명하고 명쾌한 판단력을 갖추는 게 어렵다. 오직 마음으로서 벗을 사귀며 인격으로 벗을 찾아야만 도덕과 의리가 갖춘 벗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둘 사이를 소원하게 만들 수 없다. 벗을 사귐에 있어서는 서로를 알아주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은 없고 서로를 감동시키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은 없다. 간을 토할 듯 쓸개를 녹일 듯 서로 손을 잡고 속마음까지 드러내 보이는 것이 믿을 만한 친구이다. 착한 마음이 드러나면 반드시 기쁜 안색을 띠게 되고 악한 마음이 드러나면 반드시 나쁜 안색을 띠게 된다. 부처님의 밝은 눈으로 보면 온 세상이 모두 평등하다. 마음이 깊고 넓은 사람은 보고 듣는 것에 따라 마음이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성급한 자가 그 화를 풀고 사나운 자가 그 원망을 풀려면 무릇 우는 것보다 빠른 길은 없다. 비록 하늘과 땅은 오래되었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낳고 비록 해와 달은 오래되었지만 날마다 그 빛은 새롭다. 노여움은 사랑에서 나오고 정은 책망에서 한다. 재물로 인해 얼굴빛이 변하는 것은 도둑들이고 도를 쫓아 사는 사람은 재물로 인해 얼굴빛이 달라지지 않는다. 온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권세이고 너도 나도 추구하는 것은 명성과 이익이다. 글이란 뜻을 드러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붓을 쥐고서 갑자기 옛말을 생각하거나 경전에 나온 그럴듯한 말을 억지로 연결시켜서 근엄하고 엄숙하게 꾸미는 사람은 화가를 불러서 초상화를 그리게 할 때 용모를 싹 고치고서 나서는 이와 다를 바가 없다. 평소와 달리 시선을 아예 움직이지도 않고 주름살 하나 없이 편 옷을 입고 있다면 아무리 훌륭한 화가라도 그 이의 참모습을 그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글을 짓는 일 또한 마찬가지이다. 많이 읽으려 하지도 말고 빨리 읽으려 하지도 말라. 읽을 양을 정하고 횟수를 잡아 날마다 읽으면 그만이다. 그러면 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글자의 음과 뜻에 익숙해져 자연스럽게 외우게 된다. 그런 후 그 다음을 생각하라. 나는 기억력이 좋지 못하다. 책을 읽다가 덮으면 곧바로 잊어버린다. 한 글자도 머릿속에 남아있지를 않지만 그러나 제목을 정해놓고 글을 구상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읽은 내용이 하나둘 떠오르다가 강물처럼 쏟아져 흐른다. 공부란 별게 아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집 한 채를 짓더라도 제대로 지으며 그릇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며 물건을 살피더라도 제대로 살피는 것, 이것이 다 공부이다.